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7%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그동안 코스피에 가려 수혜받았던 코스닥이 드디어 울분을 터뜨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피는 전일 주춤됐잖아요. 코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신고가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코스닥도 뭐 이렇게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시작점이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전개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바닥에 기고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오는, 갑자기 신고가 팍 하고 나와. 그럼 그런 종목들 위주로 따라붙는 매매를 하셔야 돼. 그러면서 순환매를 빠르게 하셔서 이제 수익을 누적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수익은 금방 이젠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코스피를 안 보시고 코스닥 위주로 매매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참에 수익을 좀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고 추천 종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부분 로봇주들이 오일선을 깨트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일선을 이렇게 강하게 먹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의 급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어느 섹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 했는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노브주 중에서는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시총이 제일 크다. 13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어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종에서 코스피가 급등 나왔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한 것처럼, 야 이거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이제 대장주 섹터, 어찌 보면 고시총주들이 또 주도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네임버 로보틱스가 유일하게 5일선을 먹은 상황이었고, 다음 이제 월요일 때 전일 굉장히 강하게 장중 상한가까지 이렇게 칠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금일 만약에 음봉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추가 시세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흐름이 전개된다고 본다면 시세는 분명히 또 추가 시세는 분명히 또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수를 주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로봇주 또 뭐라고 하셨나요? 엔젤 로보틱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엔젤 로보틱스도 전에 죽은 척 하다가 갑자기 양봉으로 또 오일선을 먹어버렸죠.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또 눈을 말씀드린 게, 월봉을 보시면 로봇주들을 보시면 대체로 다 신고가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 신고가 안 넣은 종목이 엔젤 로보틱스하고 이 종목하고 TSR 로보틱스. TSR 로보틱스 두 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이런 종목들은. 만약 밀린다 하더라도 사실 전일은 굉장히 좀 맥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밀렸을 때는 당연히 보통 투자자들은 깨질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은봉으로. 이거 마무리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로봇줄은 주도 섹터잖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야. 신규 상장된 그 형성된 고가를, 앞전 고점을 넘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길 거라 저는 보는 거죠. 어째 보면은 계산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뭐 기관 외인들이 만약에 기준을 세울 때, 만약에 노브줄을 매수했을 때 이미 크게 나온 노브줄을 매수할 것이냐. 그래서 네임버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확실한 기업이잖아요. 미래 성장성이.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은 그렇고. 그렇지만 만약에 기관 외인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엔젤 로보틱스나 이런 TSR 로보틱스를 건들 수밖에 없다. 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야. 이 종목도 상대론적으로 시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배터리 관련된, 노후 배터리 관련돼서는 이수 스페셜, 뭐 티케미컬이 있겠고, 그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칠 엄청 보더라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얘는 장중 상한가에 쳤었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쭉쭉 가는데 롯데 에너지는 못 간다고?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얘도 신고가 나와야 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 근데 전일은 좀 주춤됐다는 거는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올리질 않는다는 좀 눈치? 그렇기 때문에 보면 얘는 또 코스피라서 그런지도 몰라도 상대적으로는 시세가 좀 덜 나온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길 걸로 보여집니다. 못해도 한 48,000원 찍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은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수급 흐름이 좋아가지고 LK캠도 바닥을 계속 이렇게 찍었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런데 5일선을 먹어버리는 형태죠. 그러면 이제는 흐름을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21선 장벽을 가로막히고 밀 것이냐, 아니면 21선을 뚫으면서 강하게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매도 라인은까지는 도달은 안 한 상태예요. 매도 라인은 21선 부근이야 일단. 21선을 뚫으면 더 가는 거고, 못 뚫고 밀리는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 종목 이미 시세가 한 차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이 안 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쁘기 너무 한 턴도 안 쉬고 계속 밀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오일선을 먹어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코스닥이야. 또 반도체 관련주 이제 중소형주들이 예상대로 수급이 돌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 종목도 안 갈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형태는 앞전 고점 돌파 흐름 나오는 거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20일선 장면만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고가 돌파 나오는 경우, 아니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1선 돌파를 잘 보셔라 하는 게, 막히느냐 돌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돌파하면 앞전 고점 돌파 넘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제가 장중에 계속 말씀드렸죠. 제약 바이오주를 매수하신다면 셀트리온 매수하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목들 뭐 알테오젠 말하잖아요. 알테오젠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급락 나오다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볼 바에야 그냥 셀트리온 보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뭐 알지노믹스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약간 신규 상장주 중에서 깨끗한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장벽을 타는데 다시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의 중에서 이제 신규 상장주들도 굉장히 좀 깨끗할 거란 말이에요. 신용배율도 0.06%밖에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전략적으로. 왜냐면 이런 종목들 보시면 21선 금일 만약에 21선 넘으면 또 급등각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한 방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G2G바이오 계속 강조드리죠. G2G바이오는 5일선 깨트렸다가 재차 5일선을 먹어버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고 본다면 앞전 고점 돌파도 넘어가요. 결국은 넘어갈 겁니다. 제약바이오주도 시세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코스닥에 이런 그 신고가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데 제약바이오주가 안 간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제약바이오주를 많이 보셔야 돼. 신고가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한번 신고가 나온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기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좀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G2G 바이오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모양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셀트리온을 제가 1순위 드리는 건 안전빵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부실주가 아니잖아요. 뭐 임상시험 뭐 연동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실패한다고 해서 이게 확 밀리는 그런 형태도 아니거든. 이미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거든. 수익 창출이 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야, 셀트리온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알테오젠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 알테오젠 그다음 너무 많이 갔어. 말도 안 되게 갔기 때문에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이미 다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단 말이야, 이렇게 바닥이기는. 그래서 이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에러코스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신고가 보셔라. 앞전 고점 돌파 나올 확률 매우 크다. 그래서 역시 5일선이 21선 돌파름 나오면서 역시나 밑골이, 그러니까 장중에는 3% 거의 4%까지 밀렸단 말이야. 밀린 다음에 뭐다? 다시 먹어주는 형태죠. 죽일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5일선이 21선 넘기는데 어떻게 죽여? 세력 입장에서 아깝죠.
그동안 올린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기점을 출발로 해가지고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인더스트리는 좀 빠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역시 아직 시세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원전주 중에서는 다른 종목 볼 필요가 없어. 얘를 매수해야 돼. 원전주는. 아니면 뭐 일진파워나 이제 시세가 시작점인 종목들 있잖아요. 시세가 시작점인 종목들 매매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일단 실적하고 차트 부담이 없는 수사인더스트리가 저는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월봉도 어쩌면 월봉상으로 천양봉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죽을 그런 형태도 아니야. 바닥에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양봉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을 그런 종목도 아니에요. 실적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용비도 1.77%밖에 안 돼. 많이 빠졌어. 예전에 막 3% 4%까지 갔는데 다 빠졌어. 지쳐가지고. 개인들이 다 나가리가 돼버렸다. 그래서 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 종목. 그래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SG글로벌, 그 다음에 또 PM풍년. 얘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뺑뺑이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도는 형태인데, 결국은 1860원을 넘겨서 좀 강시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6월에 이제 지방선거기 때문에 전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이슈가 겹쳐지면서 갈 거예요. 2월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M풍년도 마찬가지고. 다 좋아요. 이 두 종목은. 그때 매수해놓으시고 뭐다? 시세 한 방 나올 때까지 묵혀놓는다. 근데 지금은 좀 아깝긴 해. 자금을 이용하기가. 왜냐면 현재는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하는 해야 되거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운이 없어. 신고가만 잡으면 물려. 이상하게 내가 잡은 종목은 물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들고 그냥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요. 한 방 나올 때까지. 운이 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한 내 운이 왜 이렇게 없지? 매수하면 떨어져.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더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들 내서 자금 박아놓고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하시는 전략이 전 좋아 보여요. 자, 그럼 금일 추천주를 두 종목을 가져봤는데요. 한 종목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좀 익숙하진 않아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AU 브랜즈라는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된 지는 좀 꽤 됐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홍보를 안 한 탓인지 모르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혹시 여성분들이라면 락피쉬라는 부츠 브랜드를 많이 아실 거라 봐요. 원래 영국에서 시작된 브랜드인데요. 지금은 국내 기업인 이 AU 브랜즈가 인수를 해서 락피쉬 웨더웨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리브랜딩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AU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츠만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보통 부츠를 주로 메인으로 걸어놓긴 해요. 원래 이 부츠만 판매했던 회사였다가 현재는 아우터와 자파까지 제품군을 확장을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직영 매장을 오픈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어서 상장 첫날부터도 시장의 관심을 이렇게 받았다가, 물론 밀렸지만 이렇게 받았다가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하지만 최근에는 또 중국 내 추가 매장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세가 꾸준히 이렇게 신고가 나오면서 우상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일단 기간들이 좀 정확한 거거든요. 기간 애들이 정확한 게 보시면 12월 1일부터 하나도 매도 안 하고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예, AU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이 기관들도 이 기업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직접 매집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 필라 느낌 나요. 필라. 어마무시하게 갔잖아요. 필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도 이제 신고가, 어찌 보면 앞전 고가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넘긴 형태, 종가상은 아니라도, 그 다음에 유굴레 형태에서는 이제 12월에 형성된 고가를 넘긴 상황이고요. 왜냐면 12월 2일부터 매집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두리 안에 있는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넘긴 상황. 그 다음에
이 이 앞전에 형성된 고가 돌파도 고점으로 치면 한번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그러면 만약에 금일 이젠 또 장중에 또 흔들었단 말이에요. 7%까지 밀다가 밑꼬리 길게 닿았죠. 근데 기관들이 매도했냐? 매도 안 했잖아요. 매수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금일 살짝 밀려서 5일선 부근에 혹시라도 닿는다, 그럼 매수해야죠. 매수하시면 또 밑꼬리 달고 또 양봉 달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실현 확률 좀 매우 크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고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어째 보면은 이렇게 가두리 안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지만,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 시세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점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다. 코스닥도 폭등이 나온 상황이고, 코스닥도 급등 시점이고, 어쩌면 1000포인트를 넘겼잖아요. 마의 장벽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이 매집도 12월 1일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매수세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이 종목을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밀렸을 때는 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성장성이 있잖아, 이 종목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천주는 펄어비스. 펄어비스를 가져왔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을 대표하는 검은 사막 시리즈를 PC, 콘솔, 모바일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전 세계 유저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어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차세대 MMORPG 붉은 사막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체로 증권사에서는 붉은 사막에 대한 성공 기대감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면 꼭 성공을 한단 말이지. 오히려 설레발치는 경우가 성공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게임 유저가 정확한 거거든요.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검은 사막을 해본 사람들은 붉은 사막 안 하겠습니까? 전 한다고 봐요. RPG 특성상, MMORPG 특성상 매니아층이 두텁단 말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될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보일 수 있지만, 자체 엔진 기술력과 글로벌 IP 경쟁력은 탑급이에요, 이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어쩌면 잠재력을 가진 기업인 만큼 괜찮아 보여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요 근래 이제 앞전 고점 돌파 강하게 나오면서 어쩌보면 코스닥이 급등이 나오면서 같이 이제 맞물려서 시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어쩌보면 코스닥 지수에 올라탄 거죠. 작도 올라탄 것처럼. 그러니까 같이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의 상승을 어쩌보면 같이 이끈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량 거래량도 실려 있고 실려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형태입니다. 거기다가 갭으로 상승이 나왔어. 갭으로 또 신고가 나온 거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형태도 아니에요. 살짝 밀릴 수 있어요, 금일. 하지만 추가 시세가 또 당일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한번 소화 과정 하루 이틀 조정 받은 다음에 신고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기대감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출시 전이에요. 출시 전이고 기대감을 통해서 가는 종목들은 좋거든요. 종목 자체가 흐름이. 그래서 아직 제가 봤을 때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가다가 갑자기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발한 시점에 초기 시점을 잘 보셔야 돼. 보통 이렇게 초기 시점 뒤에는 상한가 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연타로.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많이 간 게 전혀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